자, 12단원 다항식의 연산 예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식이 주어져 있을 때, 자, 1번 X의 차수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각각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네요. 자, X의 차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 문자를 X로 적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X만 미지수고 나머지 문자가 있다라 하더라도 모두 상수 취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X만 따져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볼까요? X의 세제곱이 가장 차수가 높죠. 더하기 X로 묶으면 2Y 빼기 3,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모두 뭐가 됩니까? 상수항이 됩니다. 자, 차수는 가장 높은 것의 지수 부분이죠. 3차 다항식이 된다는 뜻이고요. 1차항의 개수는 X가 하나 들어있는, 하나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개수는 뭐가 되나요? 2y-3 이 부분이 통째로 1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상수항은 X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항입니다. y제곱 더하기 5y 더하기 4 이 부분이 모두 상수항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X가 아닌 다른 문자는 모두 상수 취급입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그랬네요. X에 대한 내림차수는 X를 기준 문자로 하고 차수가 점점 낮아지는 방식으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 이렇게 적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적어드렸던 그 내용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등식에서 사용된 연산의 기본 법칙을 차례로 설명하여라. 그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다시 x 더하기 이렇게 순서차적으로 계산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바뀐 부분을 먼저 찾아봅시다. x 더하기 3y와 3y 더하기 x, 이 부분의 순서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덧셈 연산에서 두 위치가 바뀌어도 연산 결과가 같다는 거죠. 교환 법칙입니다. 어떤 연산에서의 교환 법칙인가요? 덧셈 연산에서의 교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은 x 더하기 3y를 먼저 계산하라는 것에서 3y 빼기 2y를 먼저 계산하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결합법칙 이용한 연산입니다. 연산은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 연산이죠. 연산은 결과가 바뀌어도, 연산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그 연산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덧셈 연산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뺄셈인데 왜 덧셈 연산 이야기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쳐 적어도 문제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덧셈 연산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딱히 이건 뭐 연산법칙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억지로라고 얘기하면 y를 묶어내고 3 빼기 2 계산을 해서 1 곱하기 y, 이 과정에서 분배법칙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하는 이야기죠. 연산법칙을 사용해서 동류항끼리 묶어라 뭐 이런 걸 텐데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분배법칙도 성립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계산해줘도 문제 없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 부분을 계산하자는 거죠. 순서를 바꿨죠. 계산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덧셈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류항끼리 1차끼리 상수항끼리 묶어서 이렇게 바로 사용해도 큰 문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써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이렇게 고쳐 적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y 이렇게 계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느려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교환법칙도 하고 결합법칙도 하고 분배법칙도 하고 해서 계산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냥 같은 차수끼리 묶어서 그냥 계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이걸 이렇게 같은 차수끼리 7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자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빼서 계산하자는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8 이렇게 계산하자는 이야기죠. 만약에 마이너스 연산을 할 때 암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적을 때 이 과정에서 암산을 하고요. 덧셈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연산 자체가 좀 암산해서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이는 연산 자체는 쉬운데 빼기 연산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러스 연산이 되도록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4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괄호가 여러 개 중첩되어 있는 연산의 경우는 가장 안쪽 괄호에서부터 천천히 계산해 나가는 것이 편하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간단한 다항식의 연산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충분히 암산 가능한 부분이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한 번에 계산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방식은 쓸데없이 비효율적입니다. 머리를 혹사시키는 방식이죠. 중학교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만 넘어와도 공부하는 분량이 한 몇 배씩 늘어나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피곤해지는 방식의 계산을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넘어올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중학교 때 하던 방식으로 암산을 많이 사용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만큼의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귀찮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암산 과정에서 절대로 틀리지 않고 큰 문제 없을 정도로 크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계산 과정을 쪼개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는 아니죠. 머리가 피곤한 대신 손이 피곤해지는 건데 손이 피곤한 게 머리가 피곤한 것보다 공부를 더 오래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마이너스를 붙이는 연산은 하는 거죠. 자, 이제 동량끼리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y 이렇게 계산됩니다. 5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알아. 분수 계산이 나오네요. 자, 문자라는 것은 숫자가 들어갈 부분을 문자로 치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x나 y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죠. 숫자에서 사용하는 연산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죠. 통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6으로 통일되면 2x 빼기 4y 빼기죠. 마이너스 9x 빼기 6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7x 플러스 2y 이렇게 계산되네요. 분모가 같지 않죠? 통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네요. 육 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다항식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각각 연산식을 계산하여라 그랬네요. A 더하기 B와 A 빼기 2B를 각각 계산하라고 하는데 A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되어 있고 B는 그냥 아무렇게나 적혀 있죠.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B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번부터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a가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y 더하기 3y 제곱. 사실 이 자리를 띄우는 이유는 xy 제곱, 즉 x가 3차, 2차, 1차로 낮아지는 그런 xy나 또는 xy 제곱과 같이 x에 대한 1차 항이 들어갈 부분을 띄워놓은 겁니다. 자, 이때 b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xy 제곱 이렇게 더하라고 하네요. 4x 세제곱 이렇게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가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나죠. 자, 두 번째 건 해볼까요? a는 5x의 세제곱 y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b를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간단한 암산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중학교 이상의 학년은 웬만하면 다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각식을 간단히 정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지수법칙을 이용하라는 문제 같습니다. 먼저 보통 이렇게 숫자 문자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볼까요? 마이너스 부호를 홀수번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게다가 이건 양수입니다. 양수하고 음수하고 곱하면 음수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숫자는 2,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지수 계산을 하면 A의 7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양수하고 음수가 곱해져 있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 숫자 부분을 보면 2하고 3이죠? 6이고 A는 몇 개인가요? 3개, B는 5개.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A제곱을 통째로 5승 했죠? 2 곱하기 5승, A의 10승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Y의 세제곱 Z를 통째로 4제곱 했네요. 마이너스를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X의 2 곱하기 4승, Y의 3 곱하기 4승, Z의 1 곱하기 4승. 그래서 X의 8승, Y의 12승, Z의 4승 이렇게 계산됩니다. A의 15승을 A의 3승으로 나누었네요. A의 3승분의 A의 15승, 그래서 A의 12승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공식에 따라서 15 빼기 3승, 그래서 A의 12승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X 부분 볼까요? X의 4 빼기 2승, Y의 6 빼기 2승, 그래서 X의 2승, Y의 5승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지수 연속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겠죠? 다음 8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 지식을 정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하여라 이 말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4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연산까지를 포함해서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2x와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 2, 8, 4, 3, 12 이렇게 계산해서 결과를 내면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걸 볼까요? 마이너스 4에 이것도 마이너스 4가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곱해서 분배하면 됩니다. 전개해볼까요? 2x-6에 6x-3 이렇게 전개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실수 없이 잘 계산하면 됩니다. 6x 더하기 3y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이렇게 계산되네요. 그래서 2x 9y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연산 방법이나 원리만 이해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2x가 5x와 3y에 각각 분배되면서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10x의 제곱과 6xy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 경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x와 마이너스 6에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두 번 사용되는 거죠. x 플러스 2를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먼저 분배를 하고 그렇게 분배된 내용을 다시 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분배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전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항이 두 개씩밖에 없어서 그다지 복잡한 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에서 그대로 전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2x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x 더하기 4 아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 경우도 항이 여러 개 있지만 금방 보여드렸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씩 먼저 분배를 하고 그 다음 또 순차적으로 하나씩 분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2x의 제곱 4x 마이너스 6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10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의 나눗셈을 계산하여라.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지금 이걸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요. 공통인수를 먼저 좀 묶어내 보겠습니다. 둘 다 5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A가 한 개씩은 들어있죠. 5의 A로 묶어내면 5가 약분돼서 2가 될 거고요. A가 하나 약분돼서 A가 남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죠? 3이 남고 A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분자 분모에 있는 공통인수 5의 1을 약분하고 나면 2A-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는 과정에서 사용된 부분이 바로 전개를 거꾸로 한 겁니다. 분배 법칙을 거꾸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연산은 6x 더하기 8xy를 마이너스 2x로 나누라는 식이죠. 그런데 분자에 있는 부분이 2x가 공통인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x 부분을 나누어내고 나면 3이 남고 여기서는 4y가 남지요. 마이너스 2x. 2x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이 식도 이렇게 적으면 되죠. 6x의 제곱 y 9x y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제곱을 3xy로 나누라는 식입니다. 분자의 식을 살펴보니 x, y 그리고 3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xy로 묶어내고 나면 2가 남고 x가 하나 남죠. 3이 남고 y가 하나 남죠. 그 다음에 x가 2개, y가 하나 남습니다. 약분하고 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이 숫자 부분을 좀 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곱하기로 이렇게 x, y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곱하기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곱해진다고 보는 거죠. 저 부분만 따로. 왜냐하면 좀 귀찮습니다, 이 부분이. 자, 윗부분을 공통인수가 4, x, y네요. 그러면 2y의 제곱, 5x의 제곱 이렇게 남고 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x, y가 약분되고요. 4가 약분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 전개하면 이렇게 계산되네요. 자, 11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의 나눗셈을 계산해라. 이것은 앞에서 저희가 봤던 식과 똑같습니다. 왜냐? 앞에서 주어진 식이 모두 공통인수가 3x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 3x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도 됩니다. 왜냐? 그냥 다 약분으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3x와 4x 제곱이 되고요. 2x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x로 나누면
마이너스 12x의 상승을 만들어줘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x에서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만들어서 없앨 수 있고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몫이 얼마인지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라서 아마도 이 식이 이 식으로 나눠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시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x 1차 항이 없으니까 비워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봅시다. 5x 세제곱이 없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5x를 곱하죠. 그러면 5x의 세제곱 15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됩니다. 자, 빼볼까요? 그러면 5x 세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17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7x 제곱이 없어지도록 높은 차수부터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럼 마이너스 17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7x의 제곱 마이너스 51x 더하기 17. 자, 이제 또 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몫이 5x-17 나머지가 46x-5 이렇게 계산이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이 틀렸네요. 여기가 플러스 5x고, 그럼 여기가 56x 이렇게 되네요. 네, 제가 계산이 틀렸습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조립제법을 쓸 때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이어야 합니다. 자, 이 경우를 볼까요? 개수만 먼저 적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반드시 차수에 맞춰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만약에 이 안에 마이너스 4x라는 항이 없다라고 치면 1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항 자리에 0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마이너스 5를 바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앞에 들어가는 수는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넣습니다. 3이죠. 자, 이 상태에서 곱해서 더해서 내리는데 0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잖아요. 네, 그냥 더해서 내리면 2가 됩니다.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면 됩니다. 이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나머지가 되죠.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은 몫이 되는데 맨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몫이 되고 나머지는 1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부분은 개수만 적는데 반드시 빠지는 부분은 0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1, 2차항이 없으니 0이죠. 마이너스 8, 1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적히는 부분은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적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2가 됐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다시 곱해서 올립니다. 이때 이 맨 마지막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고 이 부분은 몫이 되는데 맨 뒤쪽 항부터 상수항, 1차, 2차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18이 됩니다. 자, 13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일 때 x, y의 제곱 x 마이너스 y를 계산하여라.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2를 넣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요. y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4, 3, 12 이렇게 계산됩니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 계산 결과가 x만 나오면 됩니다. x에 관한 식. x만 나오도록.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되나요? y가 없어져야 되죠. y 대신에 뭘 집어넣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4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대괄호 안의 문자에 관하여 풀어라. 볼까요? 이 식을 y에 관하여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y에 관하여 풀어라. y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정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y를 기준문자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y만 딱 빼놓고 생각하면 되죠. 3y를 넘겨서 3으로 나누면 y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 말과 y에 관한 식으로, y에 대한 식으로 이 말은 용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y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는 y만 문자로 보고 풀라는 얘기라 표시하라는 얘기고요. y에 관하여 풀어라 라는 말은 y를 정리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h 남기고 나머지 걸 다 옮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을 곱하고 s를 나눕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h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다 옮기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라는 말이죠. y에 관하여 풀어라. y만 모으고 나머지를 다 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y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더하기 4. 그래서 3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요. y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되겠죠? 용어가 좀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자, 15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식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나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x의 제곱과 그래서 x의 제곱 x 더하기 9 이렇게 계산하는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a 자리에 x 들어가 있으니 x의 제곱 a 자리에 x, b 자리에 3y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하려면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되나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x자리에 x제곱 2 더하기 3에 x 2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x제곱 5x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간혹 바로 뒤에 식에 있네요. 이거는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전개를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마이너스 때문에 좀 혼동스럽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조건 덧셈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 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여도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공식이 더 복잡합니다. 그냥 전개합니다. 그래서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x 더하기 3 네. 원래 공식은 이겁니다. 전개하면 ac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더 헷갈립니다. 그냥 공식 이용하지 않고 전개합니다. 자, 16번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그랬습니다. 공통 인수로 묶어내라는 말입니다. 자, a 빼기 b 부분이 공통 인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b 빼기 a인데요 라고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a 빼기 b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a 빼기 b로 묶어내면 앞에서는 x가 남고 뒤에서는 마이너스 y가 남습니다. 이런 식들이 곱해진 이 녀석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에서는 약수였죠. 같은 개념입니다.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라는 말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통인수를 찾아내서 묶어내는 것이죠.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눈치챌 수 있으면 좋습니다. (5의) 제곱과 x x 더하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가장 좋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뒷부분에 있는 게 곱으로 앞에 있는 게 합으로 표시될 수 있는 더해서 10이 되고 곱해서 25가 되는 두 수를 찾아내는 것이요. 5 곱하기 5가 되고
5 더하기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5 이렇게 두 개의 인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곱, 합. 그런데 기존 문자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저는 x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y는 전부 숫자가 되죠. 마이너스 2y제곱이 되려면 y와 2y를 곱하면 되는데요. 둘 중에 한 군데는 음수가 붙어 있어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군데 음수를 붙여서 플러스 y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2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곱이고 이 부분이 합인 거지요. 자, 이 경우는 앞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때는 이것도 분해를 합니다. 1, 2 이렇게 2 곱하기 3 2x 곱하기 3x 이런 식이고요. y 곱하기 2y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그러면 4xy 이렇게 곱하면 3xy. 그런데 마이너스 xy를 만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앞부분은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로 두고 뒷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쪽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붙었으니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x 플러스 y 3x 마이너스 2y 이렇게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나요? 네, 마이너스 xy가 나오도록 부호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맞추나요? 경험입니다. 이렇게 바꿔보고 해가지고요. 맞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 경우를 3차 다항식이죠. x에 관한 3차 다항식입니다. 이 경우를 인수분해하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공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인수를 찾아내거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간단하게 공통인수가 눈에 보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x제곱을 묶어내고요. 뒤에서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1이 공통인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x-1로 묶어내면 앞부분에서는 x제곱, 뒤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이 합성공식에서 x-1,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x-1이 두 개 곱해지고 x 플러스 1이 하나 곱해진 식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인수정리는 어떤 걸 이용하느냐 하면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을 집어넣어 보면 0이 되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죠. 1 해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요. 또다시 2를 집어넣어 보면 그래서 x-1이 두 개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인수정리에서 언급된 내용을 원리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인수들을 찾아내는 방식인 거죠. 인수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f알파가 0이면 fx는
이 뒷부분이 바로 인수정리고요. 이 앞부분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머지가 0이다라는 말이고, 이 f의 알파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나머지 정리죠. 즉 fx가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이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인수정리하고 연결하면 중간 과정에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나눠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f알파가 나머지라고 했으니 f알파가 0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f알파가 0이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나머지가 0이 된다.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방식이 이게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이 앞에 적힌 내용은 나머지 정리를 살짝 바꿔 놓은 내용이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인수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알파가 뭔지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집어넣어서 0이 될 만한 적당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수정리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잘 살펴보면 제곱 빼기 제곱꼴로 되어 있습니다. 제곱, 합차공식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경우도 저는 합차 공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또 여기서 주어지는 모양이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한다 이런 모양 때문에 이것도 합차공식에다 끼워가지고 언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활용해야 되나요? 이게 1의 3승과 같죠? 그러니 a 3승 빼기 b의 3승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가 a가 되고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자, 합차공식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a가 되고 이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1이 b가 되겠죠? 예. b가 1이 됩니다. 플러스 집어넣고 계산하면 뒷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